중인데요. 각각 유튜브와 줌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해외 인증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장 조사를 주제로 저희 강연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세션이 그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지름길 이렇게 가세요라는 주제로 저희 사이넥스 제조허가부 이혜정 차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현장에서 들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혜정 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이넥스의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지름길 이렇게 가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 산업에 혁신이라는 용어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혁신이라는 용어가 도입이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마 좀 이 규제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 배경에 따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프랙티스적으로 저희가 의료기기 시장을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가세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 즉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4차 혁명이라고 2018년도에 인공지능 제품이 최초 허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센세이션 하였고요. 이노베이션인 제품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에? 라는 부분으로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 산업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 산업에 직접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4차 혁명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을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료기기죠. 그런 부분들이 정보화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환자에게 치료하는 그런 혁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배경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혁신인가? 그럼 이런 기술들이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는데 로봇이 왔는데 직접 나를 치료하면 정말 잘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최근에 디지털 테라피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즉 게임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주의력 결핍증을 치료하는 제품들이 의료기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게 개념이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그런 제품들을 우리 아이에게 직접적인 치료를 하고 이 치료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과연 치료가 됐습니까? 라는 정답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 제품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정말 안전할까? 이게 정말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이가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내가 이걸 게임을 하면서 이게 치료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데이터화 된다라고 보신다면 이 데이터가 내 정보가 맞을까? 의사한테 전달되는 과정 중에 문제는 없을까라는 해킹이라는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해킹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의사에게 갔을 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바로 다이렉트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장치를 통해서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마 이 혁신이라는 의료기기 제도에 도입이 됐다라는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기구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기고된 문장 중에서 3가지를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무엇이 혁신인가? 네. 혁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 정보가 공동체로 이용이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혁신과 혁신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치료하는 어떠한 가치 구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기술 발전이 아닌 정말로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과 유효한 제품인가라는 판단을 국민적 합의, 즉 사회적인 규제적인 제도를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혁신을 의료기기에 도입을 하자라고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대두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생기게 됩니다. 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요게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시키자. 그 중에서도 혁신 의료기기, 4차 혁명의 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법률을 나열한 이유는 이 법률을 잘 이해하셔야만 우리 제품이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육성법, 의료기기 산업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만들고요.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좀 더 구체화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이 시행령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혁신 의료기기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총 4가지 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으로 품목군을 공고를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제품을 개발하시면요, 이 품목군에 저희 제품이 해당되느냐를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혁신의료기기 지정심사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이 제품이 혁신이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만약에 저희 제품은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신다면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왜 중요하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가 빨리 시장에 진입하고 사람에게 안전하게 유효하게 또 사용될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법률을 조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측면에 따른 진입 프로세스를 조금 지루하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혁신 의료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 산업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잖아요. 그 육성을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첫 번째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품목군이라던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계신다면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으시면 요 3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부대, 저희가 개발을 하시면 사실 자금이 많이 모자라기도 하시고 투자를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과제를 신청하시는데요. 과제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제 규제 완화라고 해서요,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세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연구시설 구축하시는데 완화되는 규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는 인력, 금융, 컨설팅 제도를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에서는요, 선도형이 있고요, 도약형이 있습니다. 선도형은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은 혁신형 선도형 기업이 될 거고요. 도약형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심사는 서면 심사 또는 구두 심사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점수를 받게 되면 기업 인증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제도를 받으시는 절차가 공고가 되고 신청 접수를 하시면요, 심사를 하고 심의 인증을 거쳐서 저희 기업이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받으시면은 저희가 항상 회사에 가면은 상장패, 뭐 특허 이런 부분을 많이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서도 같이 걸어 놓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받으신 기업은 대체적으로 30개 정도 업체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뷰노, 루닛, AI 전문 업체들도 있죠.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혁신 의료기기 지정은 품목군은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으로 제출해야 될 부분이 기술 혁신성과 안정성, 유효성, 산업적 가치 및 공익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까요? 네, 자료 제출은 저희가
아마 개발 컨셉만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제품에 대한 개발 컨셉과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조금 검증의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의료기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의 명칭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기술문서 제출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유사 제품, 작용 원리, 성능, 그리고 혁신 의료에 해당되는 입증된 요약 자료 등을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으실 수 있는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절차는 신청을 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를 하지만 실제적인 검토는 식약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시점은 총 일정이 30일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혁신 의료기기인데 단독 소프트웨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을 또 받으시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첨단 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 공익의료군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단독 소프트웨어일 경우에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첨단 기술군의 제품이 무엇일까? 네, AI 제품, 그리고 디지털 웨어러블, 로봇, 영상, 차세대 융복합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의 제품이 첨단 기술군에 속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혁신군. 대체적으로 의료기술이 부재하거나 기존의 진단 치료 방법에 좀 더 개선된 의료혁신군에 속하는 품목을 개발하시거나 국내에 유사한 기술이 없어 해외 기술만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다면 기술혁신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의료군, 공익의료군은 잘 아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긴급 도입에 대한 부분이 아마 공익의료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품목군을 개발하고 계신다면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단독 소프트웨어 제품일 경우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접수를 하면은요,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는 구두 평가가 아니라 직접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 이전에 7일 전에 실사가 나와서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기업 인증을 받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여기에 따른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신청이 필요한데요. 아마 혁신 의료기기를 먼저 선정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희 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조직,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아마 GMP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GMP를 갖고 있지 않으셔도 GMP에 해당되는 문서화된 자료가 있으면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의 세부 심사 항목은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이라던가 조직, 활동에 대한 우수성인데요. 그중에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의 우수성은 GMP에 해당되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꼭 GMP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GMP에 해당되는 문서를 제출하시면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혁신 의료기기 제도를 가지고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입니다. 총 4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의료기 개발하시면 개발 완료하고 검증하고 임상하신 다음에 품목 허가를 득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을 받으신다면은 저희가 개발과 동시에 식약처에서 각각의 단계별 문서를 접수함으로써 같이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속심사, 사전상담이라고 해서요. 작년에 식약처에서 별도 프로세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되셨다면은 담당자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전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담당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 답변을 얻으시잖아요. 그 사항을 통해서 시장 진입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임상시험 후 제조가 심사가 단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이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면 가장 큰 임상시험 ID라고 해서요.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의 프로세스가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점은 혁신의료기 절차 완료 이후에 임상을 실시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가 올해 5월에 임상을 하기로 했는데 혁신을 먼저 받아야 돼라고 한다면 혁신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판 후 조사 시행 및 식약처 보고가 의무인데요. 아무래도 혁신 의료기기를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사항에 따라 시장 감시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허가 심사 자료나 혁신 의료기기 요약 자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를 앞서서 혁신 의료기기 제도 신청할 때 미리 또 준비해야 되는 중복의 서류 준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장점은 허가 자료 미리 준비, 시장 진입 소요 기간 단축, 제조허가 심사 일정을 단축하고 무엇보다 ID 심사 면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혁신 의료기기 완료한 다음에 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식약처 보고가 매년마다 의무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년마다 자료를 팔로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의료기 요약 자료도 허가 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을 실제적으로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를 실제 시장에 진입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일반 의료기기 일정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는데 혁신이 조금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 의료기기 지정받고 단독일 때는 또 소프트웨어 제조 인증을 받게 되면은 사실 기간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단계별 허가 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제조 허가, 임상, 여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소요를 전략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행정 처리 업무는 30일, 이렇게 하면 30일이 픽스가 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접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단축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임상 ID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키워드에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혁신 의료기 제품을 개발하신다면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규제 당국과 직접적으로 저희 제품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시장 단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